네, 오늘 슈퍼맘 리턴즈 2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우선 모실 분에 대한 간단한 그런 소개 제가 먼저 해드리죠. 경력단절을 이겨내고요. 현재 엄마대학 총장이시자 영유아 부모교육 강사, 전주 아기월드 대표까지 정말 여러 개의 명함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황신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주 아가월드 대표 황신아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지금 직함이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신데 네. 총장님, 네. 뭐 강사님, 대표님까지 다 하나만 가져도 좋겠다는 직함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표님이 제일 좋아서 대표님이라고 좀 불러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다음 대표님, 이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계셨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영유아 부모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아가월드 대표로 하고 있는데 영유아 교구 교재 판매하는 회사이자 그다음에 홈스쿨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 그런 그 전문 기관입니다. 아가월드가요? 네. 네네. 근데 경력 단절을 전에 겪으셨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럼 전에 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쉬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일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네네. 짧게 일을 하고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네. 네. 너무 일찍 하셨네요. 네. 많이 일찍했죠. 그래서 네. 29살 때 일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5년 정도. 경력 단절 기간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뭐 출산과 육아 때문에 네. 경력 단절이 된 거죠? 네. 네, 출산하고 대부분 여성들이 결혼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직장이 홀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그다음에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29살 때 어느 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큰 병원에 가보래요. 대표님. 네.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놓고 한 일주일 정도를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혹시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가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떤 대표님만의 어떤 계기가 확실히 네. 있긴 있었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력 단절을 겪게 된 그런 사연은 이 보통의 어떤 워킹맘들과 비슷했던 맞아요. 그런 사연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다시 일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됐을 때 특히 힘들었던 점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경력 네. 단절이 됐을 때는 일단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왜냐면 영유아 아이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밥 먹어야지 엄마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혼난다 이런 언어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네.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단어가 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뭔가를 한번 시작해볼까 했을 때 네. 굉장히 좀 두려움도 많이 앞서기도 하고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요. 굉장히 와닿는 그런 네. 어려운 점들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그 시기를 잘 극복해서 대표님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께서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좀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좀 싫어서 네네. 나름대로 노력했던 게 자격증 공부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녁에 잠들면은 그때 이제 큰아이 10개월 때 잠들면은 밤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 한식 조리사를 땄어요, 자격증을. 네네. 한식 조리사 딸 때는 이론은 집에서 아이 잠들면 하고 실기는 아이를 데리고 직접 한식 조리사 학원에 가면서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했어요, 공부를. 아이도 데리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큰 자격증은 아니지만 자신의 성취감을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네. 둘째 10개월 때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를 또 컴퓨터 학원을 와.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 작은 자격증을 따보니까 아,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지금 굉장히 좋고 큰 자격증을 따셨지만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도전하고 성취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아이를 낳고 영어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점수를 좀 딸 일이 네. 있어서 했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중학생들과 함께 영어학원 다니면서 해서 결국 원하는 점수를 얻어내고 결국은 그 다음에 뭐 진행은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그 자체가요. 네, 맞아요. 저에게 아직까지도 어떤 자신감을 네. 아직도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면 된다. 네. 이런 자신감, 이런 것도 갖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이 데리고 다닌다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참 저보다 해봐서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육아와 자기 개발을 병행하는 게 한쪽 꼭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같이 하신 네. 분의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욕심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생각했을 때 단순히 컴퓨터를 배우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설정을 하고 딱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취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지 하고 컴퓨터 배우는 거하고 그냥 컴퓨터 배워야지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리도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네네. 매일 한 3가지 이상은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오. 집에 있을 때. 네. 예, 그래서 요리를 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네네. 내가 즐거운 거를 찾다 보니까 네. 그럼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자격증이 있구나 생각하고 자격증을 향해서 갔는데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전업주부 시절에 네네. 낮잠을 항상 잤어요. 그래서 아이 낮잠 자면 저도 같이 자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자는 게 아니고 4시간씩 잤어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하셔도 자기 개발할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열정이 있구나. 잠도 확실히 자고. 근데 이제 1시간 자면 머리가 안 아픈데 4시간 자면 정말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에 어디 불태울 곳이 없으니까 잠이라도 더 자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표님은 안에 어떤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많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이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분야 가운데서도 지금 뭐 요리나 네. 뭐 컴퓨터 이런 쪽으로 택하신 그런 이유도 궁금해요. 이 재능 쪽으로 연결을 해서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좀 감이 없다. 네. 내가 어디를 살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재능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요리를 하는 게 좋았지만 직업하고 연결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장과 직업하고는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리를 했지만 그 일 자체는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영업이요? 네. 오. 저는 영업으로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것도 영업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저는 이제 회계를 전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알면 알수록 네. 정말 네. 새롭네요. 네. 회계를 전공했고 그 경력 단절 기간에 이런 회계하고 상관없는 자격증을 땄지만 또 일은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어디서 영업하신 거예요? 이제 백혈병 의심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백혈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행이네요. 그때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구 교재를 우리 구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교구와 교재를 판매하는 회사에 영업으로 입사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기본급도 없고 네. 자유로운 일이기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그때 시작했을 때 영업 방식은 집집마다 띵동띵동해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아가월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 만나주는 엄마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엄마들 싫어하죠. 찾아가서 계속 만나서 네. 그렇게 책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네네. 제가 책을 잘 팔았겠죠. 네네. 교구도 잘 팔았어요. 그런데 네네. 책과 교구를 잘 판매하는 장사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치를 파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엄마들한테 부모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아이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피드백을 하니까 네. 그럼 당신이 판매하는 건 뭔데 이렇게 해서 거꾸로 더 많이 판매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계속 심리학이랄지 아이들 발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전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부모 교육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엄마대학 총장 그리고 전주 아가월드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어머니 교실도 진행을 해요. 와, 예. 네, 매주 그렇군요. 화요일 날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엄마 대학 정말 신입생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네. 굉장한 노하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튼 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영업도 하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셨는데요. 이 엄마 대학이나 뭐 기타 다른 부모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 노하우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답답한 마음 많이 토로를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주변에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은 주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으시던가요? 일단은 원래 하고 계셨던 일을 계속 쭉 할 것인가 아니면 네. 새로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전업주부가 이제 워킹맘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일단 없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애기 엄마들을 만났을 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육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요. 아, 일단 내 아이를 키우는 네. 것이요? 네. 왜냐하면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난 너무 지금 불행해. 5년 후, 10년 후에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만족을 해야지 네. 5년 후, 10년 후가 그려지는 건데 계속 지금 상황에서는 불만을 찾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네. 같이 이제 부정적인 게 이제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을 배치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떤 책에서 봤는데 네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4명을 네. 이름을 적어보래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의 연봉을 적으래요. 어.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하면은 나의 10년 후의 연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4명이요? 네. 남편 빼고 애들 빼고요. 아, 그래요? 남 중에서? 네. 오. 네. 그래요. 꼭 이제 그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네. 나 자신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이렇게 힐링이라고 하는 거가 누구를 흉봐도 힐링이 돼요, 사실. 네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건설적인 얘기하면서 네.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정말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제 만나는 주요 인물 4명을 내일부터 바꿔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주변에서 배우는 게 그만큼 많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겠죠. 네. 한번 스스로 주변을 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대표님을 찾아서 뭐 정말 조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뭐 용기도 얻어서 가실 테지만 나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네. 중에 지금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네. 어차피 아이가 3세가 되든 5세가 되든 7세가 되든 네. 그때는 아이 육아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직장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아이를 키우는데 그때 해당하는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나중에 아무리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을 때 네. 내가 직장에서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잘못 키워놓게 되면요. 사실은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로 정성 쏟으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를 2-3시간 정도 아끼고 그다음에 운동이라도 하고 힐링을 하고 아이를 찾게 되면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맞아요. 자리를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이제 주부들이 어떤 직업을 찾는 경우에는 사소하게 저는 아르바이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엄청난 스펙과 엄청난 그런 회사 스펙을 갖춰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SK텔레콤도 다녔었고 일반 그 작은 회사도 다녔었어요. 네네. 근데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이상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거기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컨설팅을 부탁드렸을 때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는가. 현재 아이를 일단 충실하게 잘 네. 보면서 거기서 어떤 자기의 내재적인 힘을 키워가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나는 현재 아이 잘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강조를 해주시겠어요? 전에 뭐 직장을 다녔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직장을 네네. 다녔던 분들 특징들이요. 다시 그 직장을 안 가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건 사실은 휴직인 분들이 가장 부럽기도 하고 네. 또 주변에서 부러워하세요. 네네. 근데 만약에 경력이 단절이 됐다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예전에 했던 일을 예. 그러니까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또 남들에게 있거든요.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일은 100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거 했던 일은 2, 30만 투자해도 분명히 성취욕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쭉 이어가는 게 다른 걸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컨설팅은요. 어느 정도 경력 단절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정말 사회로 다시 나가보겠다 결심하셨을 때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컨설팅 중에서 우선은 아이를 키워서 그 안에서 자기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자기의 내실을 다지는 것 이외에 기존의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그 직장을 한번 유지해보면서 다른 것도 또 모색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더 비법을 네. 알려주신다고 제가 들어서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영업을 해서 성과를 잘 냈더니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영업은 나하고 먼 얘기야. 네. 이런 생각보다 네네. 영업이라는 부분도 한번 도전해볼까? 사실은 저는 영업이 아닌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시어머니도 영업해야죠. 남편도 영업해야죠. 네네. 자녀도 그러네요. 영업해야 되죠. 네네. 옆집 엄마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도 그냥 약간 네네. 웃으면서 좋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영업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업은 나하고 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영업은 활발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의외로 잘해요. 그래서 네. 저는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만큼 삶에 있어서 간절한가, 얼마만큼 성취하고 싶은가, 이 마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절함으로. 예, 왜냐하면 영업 아닌 건 없으니까. 네네. 네. 정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영업인데 네. 그걸 이제 직업으로 삼겠다 하면은 왠지 좀 가벼워 보이고 네. 난 못할 것 같고 이런 네. 느낌을 드는 생각조차 좀 없애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주로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대표님의 컨설팅을 받고요. 자신의 경력 단절을 잘 극복한 사례도 있는지 뭐 많으시겠지만요. 그중에서 좀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직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직원 한 20명 정도 돼요. 와, 네. 네. 그런데 교사, 네네. 교사 얘기가 이제 그 분은 제가 신입사원 때 만났던 고객님이었어요. 네. 너무 예쁘고 착하고 대표님께서 신입사원 때 네. 만났던 고객님을 고객이, 네. 직원으로 영입을 네. 하신 거예요? 오, 네. 네. 그 고객님이 너무 예쁘고 항상 마음도 잘 통했었는데 네네. 그 이제 사이에 아이가 커가는 사이에 그분도 뭐 구연동화 자격증이랄지 아이 뭐 독서 논술 이런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 아이고. 준비를 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1대1 방문 홈스쿨 교사를 채용을 항상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또 회사에 입사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1대1로 방문해서 교구 수업을 하지만 또 이분한테는 또 자녀를 키우잖아요. 네네. 또 자녀한테 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례도 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안에 어떤 준비와 네. 그런 그 앞서서 에너지와 열정들이 가득하신 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있어서도 경력 단절이라는 그 꼬리표를 빨리 떼내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갈 수 있지 않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은 앞으로도 하실 일이 지금도 너무 많았지만 더 무궁무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왠지 이 안에 여러 가지 계획과 그런 에너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그런 계획 뭐 그런 것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6학년,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엄청 많이 바빴을 때 네. 저희 딸이 제 눈앞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여기 23바늘을 꼬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넘어졌을 때 이제 뼈가 보였었죠. 어머, 어떡해요. 원지야, 많이 다쳤지? 어떡해. 막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래도 괜찮아. 이 안 당한 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정말 네,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안 당한 게 어디야. 그랬더니 섭섭해하지 않던가요? 네. 그 순간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을 네. 액땜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이후에 꼬매고 몇 달 있다가 둘째가 또 우연찮게 넘어졌는데 네. 저희 큰아이가 현사야 괜찮아. 이 안 나간 게 어디야. 네, 똑같이. 똑같이 얘기한 걸 보고 네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네. 다 모두 힘들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 잘 때 공부한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해서 하게 되면은 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앞으로 포부라고 하면은 우리 남편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산다. 그리고 엄마는 나의 롤모델이에요 했을 때 가장 저는 좀 눈물이 핑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부모 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네. 필수적으로 그 학생들부터 부모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누구의 자녀지만 나중에는 누구의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부터 모든 아이들이 부모 교육을 예비 부모 교육이죠. 아이들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방송에서 부모 교육 강연을 아유. 하고 싶어요. 저희가 꼭 모셔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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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고편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네. 건가요? 네. 네. 저 근데 중간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남편분을 잠깐 네. 언급해 주셔서 그런데 네. 이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어떤 외조의 힘 없이는 어렵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남편의 도움이 많이 크셨죠? 네. 남편 이제 제가 일을 좀 열심히 잘하는 기간에 네. 전주가 집인데 서울에서 활동할 때가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떨어져서요? 네. 근데 남편이 저희 아이들을 그 1년 반 동안 케어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식 자리도 애들 데리고 가고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는 유명한 연예인을 닮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남편이 싫어하는데 김범수 좀 약간 살짝 가수 김범수요? 예, 아우, 저 살짝 완전 닮았는데 팬인데. 싫어하니까요. 이건 편집 네. 생방송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해오신 분들을 보면은 표정이 많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고생하신 것 같지 않은 그런 긍정적이고 어떤 밝은 마음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 담아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황신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